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출고했던 알피에온입니다. 며칠간 운행해 보시고 다시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지난번에 시운전하면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음성 신호가 안 들어간 것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오셨네요. 시운전을 나가기 전에 엔진룸의 상태하고 계기판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 중에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얼마냐면 94,108km입니다. RPM 한번 보시겠습니다. RPM 메타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가만히 있죠. 이런 상태에서 현재 이 모습입니다. 알페온입니다. 후드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엔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엔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동차를 가져오셨길래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동차를 고칠 때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500 들어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 5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다든가, 한이스도 갈아봐야 되겠다, 속매도 한번 갈아보자, 또는 산센서도 갈아보자, 이렇게 조금씩 해서 정비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트로틀 바디는 직접 교환했었다고 합니다. 볼트 몇 개 안 풀면 빠지니까. 그런데 혹시나 이거를 갈면 어떨까, 이 속에 있는 모터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는 겁니다. 본인께서 추측해서 정비를 하신 것이고, 나머지는 정비사분들이 판단해서 이것도 갈아보자 저것도 갈아보자 이렇게 해서 손을 봤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공회전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불규칙하면 엔진에서 어떤 진동음이 들립니다. 깔깔깔깔 한다든가 땅땅땅땅 한다든가, 이때 메탈 베어링이 손상된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압력을 만들어 주면 각종 베어링 부분에 윤활이 되면서 문제가 안 일으키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간혹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보면 회전수가 불규칙할 때 메탈 베어링이 손상된 것 같은 소음을 내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메탈 베어링은 그렇게 쉽게 손상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엔진 오일만 있으면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요. 물론 노후된 자동차의 경우는 메탈 베어링 쪽에서 다 새버리기 때문에 캠 축에서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상식, 메탈 베어링이 손상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또는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오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 방송 보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페이지를 가셔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자동차는 기본적인 것에서 정비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일을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이 자동차 스펙에 맞는 오일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오일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면 엔진에서 어떤 현상이 오냐, 툭툭 친다든가, 흡기가 오염이 된다든가, 냄새가 난다든가, 엔진이 열을 받는다든가, 출력이 없다든가, 가속 시에 변속 충격이 온다든가, 속도를 줄이면 쿵 하고 빠지는 듯한 감속 충격이 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현재 가속 시의 충격이구나, 또는 속도를 줄일 때 나타나는 충격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속 충격과 가속 충격을 비교해 보시고요. 내 자동차에서 지금 현재 발생하는 가속 충격이냐 감속 충격이냐, 그 가속과 감속 충격의 어떤 문제는 미션일까 엔진일까. 어제도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미션을 한번 갈아볼까요 하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미션을 교환을 하든 말든 그건 본인 자유입니다. 증상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엔진 정비가 되면 약간의 미션에서 문제가 생겨도 충격이 안 생깁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참 통화를 하다가 그러면 밸브 바디를 바꿔봐야 될까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밸브 바디를 바꿔야 할 일이 흔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꾸십니다. 왜? 트랜스미션 정비하는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은 참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동차를 정비하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내가 정비를 함으로써 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아량을 가지고 정비를 하러 가시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경제가 산다. 저는 분명히 경제가 사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때로는 복잡한, 또는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간단한, 즉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측을 할 때는 복잡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진단을 하면 쉽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리를 이용해서 진단하고 그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트러블이 무엇이냐를 찾는 겁니다. 스파크 플러그가 문제가 생겼다. 스파크 플러그를 교환하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스파크 플러그의 불량도 있지만 또 다른 외적 요인에 의해서 코로나 방전이 발생한다. 자,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예를 들겠습니다. 이쪽 뱅크입니다. 3개의 실린더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코일이 불량이 나는 겁니다. 자꾸 왜 이쪽 코일만 불량이 나느냐, 그래서 자꾸 이쪽만 정비하게 되는데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135, 246 그러면 2번, 4번, 6번 실린더에 코일이 손상된다. 135에 의해서 그쪽에 파워가 부족하니까 여기서 보충해서 출력을 올리려고 하다 보면 이쪽에 있는 코일들이 데미지를 입습니다. 즉 점화 코일의 통전 시간입니다. 잠깐 통전 시간을 주어야 되는 점화 코일에서 가령 1000분의 5초, 1000분의 6초 이렇게 통전 시간을 길게 하면 할수록 코일은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저쪽 출력이 안 나오니까 이쪽에서 출력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때 이그리션 코일이 터지는 것이고요. 연기나는 거 보여요? 네, 보여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보셨듯이 통전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열받아서 터지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기본 정비가 잘 돼 있으면 자동차 관련인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한테 꼭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진단할 때 또는 정비할 때 어떤 식으로 진단하고 정비하는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정비를 많이 안 하고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운전할 때 이쪽 뱅크의 촉매 온도는 잘 나옵니다. 근데 저쪽 뱅크의 촉매 온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캐너의 데이터 보면 불변하는 데이터라고 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뭐 때문에? 이쪽이 연소불량이 오니까요. 연소불량이 와서 나가기 때문에 이 배기구로 나가는 온도가 차가우니까 정상적인 촉매 온도가 감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에서도 바꿔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촉매도 터져서 바꾸셨다는데 과연 촉매를 바꿔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과거로 생각하시고 그동안에 들인 돈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안전운행 하시면서 좋아진 성능에 의해서 연비로 정비비를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운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듣게 될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오산 IC를 통과합니다. 쭉 돌아보면서 권영우한테 오셔서 정비하신 분들 운행할 때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100% 모두 다 공기량 센서 데이터 값이 비정상 상태로 옵니다.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엔진을 분해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분해하지 않고 정비를 해서 출고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값이 정상이 되는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80km 속도인데 브랜딩유를 넣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주행을 하면 데이터 값이 안 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엑셀을 놓습니다. 속도를 줄입니다. 서서히.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를 멀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쭉 밟아서 앞차와의 거리를 각각에 붙여주는 겁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것 같다 하는 시기가 되면 엑셀을 놓습니다. 지금 악셀레터를 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속도를 천천히 줄어들게. 그 다음에 다시 엑셀 페달을 지그시 밟습니다. 서서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않고 가령 100km, 뭐 90km, 80km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만 꾸준하게 주행을 하게 되면 오토레시 속에 들어있는 나쁜 오일들이 제가 넣어드린 오일로 치환이 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엑셀 페달은 항상 어떻게 지그시 밟고 쭉 밟아서 속도를 올리고 또다시 엑셀 페달을 놓아서 관성 주행을 하는 겁니다. 오토레시가 밸브 스프링에 의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찾아오신 선생님들한테 운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이해했다고는 하시는데 운행을 해보면 공기량 센서가 복구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직접 시운전을 나와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밟고 가죠. 계속 90km 정도 됐죠. 넘었습니까? 자, 계기판을 다시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엑셀을 놓으세요. 속도가 줄어들어야 돼요. 지금 80 이하로 왔나 봐요. 다시 쭉 밟으세요. 천천히. 빨리 밟는 게 아닙니다. 지그시 밟아야 돼요. 더 밟으세요. 앞차들이 지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제가 계기판을 볼 테니까. 자, 속도가 올라가죠. 다시 속도를 죽여야 되겠다 싶을 때 놓으세요. 악셀 페달을. 그러면 이제 관성 주행을 하죠. 그러면서 속도가 내려갑니다. 한참 가죠. 지금 관성 좋습니다. 또 밟으세요. 여기서는 110km 도로인가 그러니까 쭉 올려보세요. 더 밟으면서 오케이 놓으시고 끼어들 때는 놓아주시고 속도를 줄입니다. 다시 저 차가 멀어지면서 따라갈 때 악셀을 밟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와 같이 이 운전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할 때는 파상 운전이라고 합니다. 엑셀 페달을 밟았다 놨다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며칠 전에 올라간 영상 속에 시운전하는 코스가 나옵니다. 그 코스에 지금 타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나오고 보니까 어두운 시간이라 야간에 운전을 했었는데 오늘은 일찍 나왔지만 그래도 어둡습니다. 속도 좀 감속 구간이 나왔네요. 가속감이 어떠신가요? 예. 아주 차가 잘 나갑니다. 처음 차 출고할 때처럼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앞차가 없을 때 예. 극가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밟으세요. 예. 그전에는 일반 주행도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고속 주행도 할 정도로 차가 상태가 아주 좋아졌어요. 커브길이니까 속도를 죽이셨다가 직선도에서 안전하게 빗길이라서 속도를 죽이시고 급가속이죠. 예. 예. 확 밟으세요. 속도를 확 올려보세요. 120 이상 올려보세요. 아무 이상 없죠? 예, 잘 나가요. 속도 줄이시고 커브길 나옵니다. 현재 시간이 19시 6분 5분 여기 한 1.5km 지점에 요금소 있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시운전하는 모든 구간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송은 접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동안에 자동차를 정비하게 된 경위를. 그런데 모두 다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는 조금 부끄럽다. 근데 선생님의 과오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단하면서 이거 얼마치 갈아보자, 이거 뭐 정비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돼서 큰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크게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부끄러워하십니다. 여러분한테 목소리를 통해서 소개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듣고 말았습니다. 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정비를 하셨는데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이런 것까지도 봤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보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헤드를 정비할 때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알평운 자동차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목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조금 투자한 것이 누적이 돼서 근 4개월 동안에 들어가게 된 경우가 있었다. 곧 초기에 진단을 잘해서 정비를 하면 큰 돈이 안 들어가고도 자동차 관리가 될 수 있다. 또는 알뜰한 자동차 정비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자동차 관리 방법입니다. 여러분한테는 헛돈도 좀 써봐라 라고는 하지만 경제 살리기를 하더라도 올바른 자동차 정비를 통해서 경제 살리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분께 드리는 바람입니다. 고장코드 관련된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